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사회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사회를 좀 돕고 싶은데 대체 뭐부터 해야 하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큰데 막상 그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거죠. 바로 이 보편적인 고민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지식,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혼자 힘만으로는 이 큰 세상을 바꾸는 파도를 만들어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해야 한다는 협력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럼 대체 몇 명이나 모여야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수백? 수천 명? 놀랍게도 그 시작은 정말 작습니다. 바로 단 3명. 이른바 3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그냥 생각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의미 있는 첫걸음은 딱 3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혼자일 때랑 셋이 모였을 때 그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세요. 혼자서는 가진 기술도 한정돼 있고 금방 지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3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지식이 합쳐지고 힘든 일은 나눠서 하고 각자의 재능이 만나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거죠. 이건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 3이 되는 게 아니라 잠재력이 막 곱하기가 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작은 그룹이 모여서 자신들의 지식을 어떻게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물,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과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총 4단계인데요. 첫 번째,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두 번째,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아이디어를 막 발전시키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나온 결과물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작품을 들고 사회와 직접 부딪히고 소통하면서 변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작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잘 쓰인 책 한 권, 아니면 깊이 있는 강연 시리즈, 또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요. 사회적인 토론의 시작점이 되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즉 복지나 봉사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한번 확 바꿔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복지라고 하면 보통 물질적인 걸 나눠주는 걸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의존성만 키울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방식의 복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요, 일시적으로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과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의존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즉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봉사는 대가 없이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에 정말 필요한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거 자체가 정말 훌륭한 봉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그 사람이 더 크고 더 좋은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연료가 되는 거고요. 이 문장이 정말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사회의 문제는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부재에 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는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정작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럴 때 지식인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다시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것.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향력 있는 작품이 어떻게 사회 전체에 이로운 파급 효과,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3명 이상의 그룹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잘 다듬어진 결과물, 즉 가치 있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작품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사회의 반응입니다. 만약 그 작품에 진짜 가치가 있다면 사회는 그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냥 좋아요 누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보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지를 보내오죠. 이건 단순히 잘했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이 일을 계속해달라는 사회의 신호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로부터 받은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투자가 됩니다. 이 그룹은 그 자원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더 깊게 파고들고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드디어 사회 전체에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방향이 계속 공급되니까 사회는 혼란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건강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순환의 가장 궁극적인 잠재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회가 성공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들에게도 엄청난 영감을 주게 됩니다. 한 공동체의 성공이 결국 인류 전체의 자산이 되는 멋진 순간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인의 역할은 길을 제시하고 희망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대 지식인의 진정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명확한 청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청사진을 손에 쥔 당신은 과연 어떤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시겠습니까? 세상의 변화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